곽종근 사령관은 당시에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지인에게 그래서 도움을 좀 청하려고 전화를 건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참나 말도 꺼내기 조심스러운데 내가 솔직히 내가 지금 가진 게 한 개도 없다. 나중에 어려우면 좀 도와줘. 난 지금 애들 아들내미 딸내미 지금 어떻게 먹고 살게 할지 나 그것도 걱정이다. 왜안타 염치가 없다. 김 교수님, 네. 군인은요 평생 이 전국을 다니죠. 이사를 다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곽종근 전 사령관도 퇴임 이후에 내가 살 집을 좀 알아보고 제가 저희 취재 기자에게 듣기로는 경기도 쪽에 한 집을 좀 사놨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대출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나를 내란죄로 엮겠다고 하니까 내란죄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군인연금 다 박탈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연금 다 박탈되고 내란죄로 지금 뭐 걸리면 변호사비로 돈 다 나가고 지금 그런 고민을 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란죄로 엮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본인의 어떤 안위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대통령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국회에 투입되는 그 과정에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지만 아마 내란죄로 엮이게 되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군인연금이니 그리고 불명예 전역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 특히 아마 본인이 아마 정근 때문에 여러 가지 이동을 할 때 함께 고생했던 그 아마 아내 그리고 아들 딸들이 다 눈가에 그랬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아마 그만큼 굉장히 조금 힘들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보면 어떤 사병들의 월급은 어떤 뭐 상병 병장의 월급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그래도 육사를 졸업한 정외 군인 그리고 특수전 사령관 특히 어떻게 보면 훈련과 어떻게 전쟁에 났을 때 가장 어떤 그 훈련만 받아온 사람들이 그 내란죄로 엮겠다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아마 저렇게 모든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참 안타깝고요. 저는 지금 보면 어떻게든 뭐 내란죄로 엮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김병주 의원이 지금이라도 좀 양심 선언을 해서 곽종근 전 특수정 사령관이 느꼈을 그 마음의 어떤 힘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마음의 부담을 좀 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내란죄가 인정되면 군인연금 박탈되죠. 군인연금 굉장히 보장이 잘 돼 있는데 3스타까지 했으니까요. 다 박탈될 겁니다. 집은 사놨고 변호사비로는 왕창 깨질 것 같고 이런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내란죄를 방어해야 하는 그 변호사비는 또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통화가 있은 지 닷새 뒤에 곽종근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변호사 소개를 제안받습니다. 전문위원이라는 분이 들어와서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뭐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고 그런 와중에 민주당 두 의원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박범계 의원 전화를 받고 변호사 한 명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변호사가 조력해 줄 것이다. 민주당 대표하는 뭐 다른 모 회사 뭐 부회장 전문 뭐 변호사라고 하면서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다. 모 회사에 변호사를 지원해 주겠다. 그 누가 한 이야기죠? 제 기억에는 부승찬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 약속대로 지원이 됐나요? 붙여주겠다고 했는데 이후에 안 붙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위원장님. 네. 실제로 민주당에서 얘기 들어보면 한 명이 왔던 것 같아요. 변호사 한 분이. 그리고 한 분은 삼성의 부회장 전담 변호사인데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다 선임이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변호사비로 굉장히 고심이 컸을 상황에서 변호사를 붙여주겠다, 조력해주겠다. 자, 동기색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출 이자를 비롯한 제가 아까 경기도에 집을 좀 샀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 압박이 컸던 상황은 맞다. 변호사 소개 제안도 곽 전 사령관에게 의미가 좀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들으세요? 저는 근데 이 문제의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내란죄로 엮겠다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당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을 내란죄로 엮을 거야 라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근데 당신 이러다 보면 누가 그랬는지 모릅니다만. 뭐 김병주 그렇죠? 의원이든 박선원 의원이든 국힘 쪽에서 의심하시는 의원들이 네.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 내가 대통령님께서 시킨 일을 했을 뿐인데 그러면서 조금 멈칫거렸을 뿐인데 이게 내란이라고 그러면 이게 내란죄가 된단 말이야. 여기에서 본인이 표현하기를 곽종근 사단장이 표현하기를 나를 내란죄로 엮겠대 이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는 그러면 이제 회유나 협박을 해서 거기에 넘어갔다는 건데 본인이 만약에 죄를 지은 게 없다면 그런 지시를 받지도 않고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다면 나는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고민을 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지시를 받았고 단전단수를 고민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는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진실성을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변호사와 관련을 해서는 아마 민주당 의원들은 공익제보자의 지위를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부적으로 긴밀하게 지시와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누군가가 내부 고발 또는 공익제보가 있지 않으면 사건의 실상이 드러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제보자의 지위를 고민을 하면서 네. 그렇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익제보자도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제안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예. 생각합니다. 공익제보자 제안, 또 변호사 선임 이런 것들이 나왔던 그 시간, 그 장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곽종근과 민주당 의원들이 만났던 그날 진술과 관련해서도 이런 말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박범계 의원, 김현태 단장 두 사람 목소리 다 준비해봤습니다. 양심 고백을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제가 노란 메모지에다가 쭉 써내려갔죠. 곽종근 사령관이 하는 말을 받아 적은 거지 의원님이 곽종근에게 불러준 게 아니잖아. 뭘 불러줘? 제가 뭐 아는 내용이 있어야지. 처음에는 그 권유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사령관께서 한번 얘기하시고 그때 이제 박범계 의원께서 노란 메모지에 기록을 쭉 하셨습니다. 잠시 있다가 뭐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사령관께서 말한 게 본인이 적은 거 다르다. 아까 그거 아니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좀 본인이 메모한 걸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